화재 현장을 떠나는 소방관이 어디 있느냐? 범죄 현장을 떠나는 경찰관을 상상할 수 있느냐?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서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 이러한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수많은 전공의들이 떠나고 또 학생들도 지금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의료 현장을 묵묵하게 지켜주시고 계시는 의료진들에게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집단 휴진의 불참과 의료 현장 복귀를 공개적으로 요청해 주셨던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거점 뇌전증 지원병원 협의체,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등과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다시 병원으로 복귀해 주셨던 서울대 병원 의료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 현장은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해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지금도 맞습니다. 유지되고 있습니까? 네,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재난 전염병 외에 이런 심각 상황으로 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승자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패자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정쟁적인 사안으로 이끌고 갈 것이 아니라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성과를 내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서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과를 내는 청문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시면서 차일피일 모든 검진과 치료가 늦춰지고 있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료 현장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국민의 70% 이상은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거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 대해서 복지부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렇게 전공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간호사 일부 대학의 간호사 단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떠나간 의사들에 대해서 화재 현장을 떠나는 소방관이 어디 있느냐? 범죄 현장을 떠나는 경찰관을 상상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간호사분들께서 파업을 했을 때에는 당시의 교수협의체에서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 환자들을 위해서 의료 현장을 떠나지 말아 달라. 간곡하게 호소하는 대자보까지 붙인 대학의 교수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각자 집단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누구나 자기의 주장만을 계속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오히려 그것을 갈등을 더 부추기는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부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실은 고민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네. 장관님께서 서면 답변도 하시고 증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대 정원을 결정하고 논의하기까지 지난 정부의 사례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정부의 역대 사례들을 살펴보고 검토하셨습니까? 예. 몇 가지 하나 검토했습니다. 최근의 사례들 하나 소개해 주시죠. 예, 2020년에서도 당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정부와 상의를 해서 의사 400명을 의대 정원 400명을 10년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400명을 10년간 증원하면 총 몇 명을 목표로 4,000 계획을 명, 했던 예, 것입니까? 4,000 예, 명이죠. 4,000명. 당시에 그렇게 증원을 정부에서 결정한 배경과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제가 그때는 복지부에 있지 않아 가지고 자료를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는 미래 수급 추계를 근거로 해서
의대 정원을 정했다기보다는 지역 의사 확충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염병 대응 등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아마 400명으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교육 현장에 수요 조사하셨습니까? 수요 조사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2번에 걸쳐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네네. 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한테 그 의대 정원 총원을 하기 전에 한번 의학 교육 점검반에서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정원을 넘긴 다음에 교육부에서도 또 수요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네. 의료계와 몇 차례 정도 논의하셨습니까? 예, 그게 이제 의료계 생각하고는 다른데 저희는 2가지 트랙으로 했습니다. 의료 현안 협의체라고 의료계와의 그 양자 협의회에서도 한 그 7차례 이상 의대 정원만에 대해서만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의대 증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전반에 관해서는 한 27번, 그리고 의료계 이외에 그러니까 의협 이외에 다른 그 의료계 인사 전문가와도 130차례 이상의 협의를 해왔습니다. 2020년에는 그런 협의 절차가 있었습니까? 그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가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자료가 없습니까? 예, 뭐 2가지죠. 뭐 자료가 폐기됐거나 아니면은 하지 않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당시에 근무하셨던 관계자들 통해서 자료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논의되는 과정에서 보정심의 의결을 거쳤던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2020년에 보정심 의결 거쳤습니까? 그때는 거치지 않고 발표를 교육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관련된 자료를 참고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저는 보도 자료 하나 정도 네. 확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충분히 그 의료계에서 얘기하셨던 부분들이나 이 관계되신 부분들이 항상 증원을 얘기할 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늘 문제를 삼으셨는데요. 당시 어떤 근거로 400명이라는 인원을 책정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그 전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